보면은 네. 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시켰는데 얘네들이 왜 공부를 더 못해? 공부가 싫어지니까. 좋지 않은 학습 습관이 이때부터 만들어진다. 대치동 내부 고발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죠, 선생님? 오늘의 주제는 영어 유치원의 폐단입니다. 저희 예전에 영어 유치원 한번 했었잖아요. 네. 댓글이 악성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솔직하게 뭐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의견은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후속편이지요. 네. 영어 유치원의 폐단. 저의 생각은 그때보다 더 확고하게 변했습니다. 학생들이 오잖아요. 네. 영어 유치원 다니고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냐고 저는 이제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죠. 학생이 와요. 네. 영어 유치원을 다녔다. 네. 학생은 일단 말을 안 해요. 왜냐? 영어 유치원을 다녔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렇죠. 영어 유치원을 다녔는데 네. 뭐 특별히 영어를 못하니까 성적으로 나타내는 영어 점수가 좋지 않으니까 힘들어해요. 네. 숨기려고 하죠. 영문과 나와서 나 영문과 나왔다고 말을 못하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 좀 아시는군요. 많죠. 네, 아시잖아요. 네. 뭐 그렇듯이 그 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영어 유치원 나왔지만 내가 함부로 영어 유치원 나왔다고 말하면 안 되겠다. 기대치를 높이면 안 돼. 네. 대현아, 선생님이 아이들 보면은 네. 이게 인지가 되나요? 차이점이 있나요? 초등학교까지는 좀 티가 나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발음이라기보다는 이 약간은 억양이라고 하죠. 네. 액센트가 약간은 얘는 좀 그렇게 배운 것 같긴 하다 하는 애들이 있는데 아닌 애들이 많죠. 혹시 선생님은 아이들을 이렇게 잘 보는 시각이 있으시군요. 예민하세요,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인지가 안 돼요. 얘가 영어 유치원을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를 일단은 얘기를 듣고 나서 까먹어요. 경험상 여태까지는 어땠냐면 영어 유치원을 다녔다고 해서 조금 이렇게 주의 있게 살펴보면 내가 왜 살펴보고 있지? 이래요. 물론 어렸을 때 공부해서 많이 얻어간 애들도 있겠죠. 근데 굉장히 극소수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 이제 오는 아이들 중에 많지 않았다.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애는 없어요. 영어 유치원을 다녀가지고 영어 실력이 좋았다고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애가 없어요. 그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영어 유치원이든 아니든 이렇게 완전 정비례 관계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다. 실력이랑.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실제로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수능까지 봐서 영어 실력이 점수로 발휘되는 거를 항상 관심을 갖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뭐 발음이 좋든 이런 거가 크게 저는 머릿속에 남지가 않아요. 네네. 발음이 좋아서 뭐 수능을 잘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어순을 잘 맞춰서 이렇게 말을 잘한다, 뭐 작문을 잘한다, 그러면 기억하겠죠. 근데 여태까지 제 경험으로서는 차이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가끔씩 놀랄 때가 있어요. 2년 다녔어요, 저희 학원에. 그랬나? 써 있어요. 영어 유치원 나왔다. 우리 상담 일지에 써 있는 거예요. 네. 응? 그랬었구나. 별 상관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알기가 힘들죠. 고등학교 때 되면은 전혀 모르겠어요. 얘가 뭐 어떻게 어렸을 때 배웠는지는 네. 전혀 알 수가 없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세요. 그 학원에는 영어 유치원 나와서 잘하는 애들 안 가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데 네. 그런 애들 자체가 비율이 영어 유치원 나왔다고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닌 것 같다. 뭐 제가 뭐 전체를 알지는 못하지만 네. 흔히 그분들이 말하는 잘하는 아이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잘한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애들이 있죠. 네. 단순히 비교를 해드릴게요. 네. 우리 학원에 많은 아이들이 오니까 네네. 저 이제 학습 이력을 물어볼 네. 때가 많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영어학원 몇 년 다녔냐? 네. 정비례예요. 실력하고 평균적으로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영어학원을 뭐 5년, 6년을 다녔다. 그럼 어느 정도 실력이 돼요. 평균적으로는. 그리고 영어 활력을 1, 2년밖에 안 다녔다. 그러면 그만큼 실력 차가 나요. 그런데 영어 유치원을 다녔다 안 다녔다? 이게 실력 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6학년 그리고 중학교 때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바로는 이거를 평균적으로 내서 차이점을 낼 수가 없어요. 오차 범위 안에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인지하는 정도. 흔히들 이런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반에서 1등도 영어 유치원 출신, 반에서 꼴등도 영어 유치원 출신이다. 그렇죠. 예. 요거 이렇게 보시면 네. 예, 조금 더 뭐 잘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희미해진다. 예, 학년 올라갈수록. 저는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없어요. 네. 조금 다른 시장에서 저는 봐요. 네네네. 과연 유치원 때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키면은 걔네들이 공부를 잘하나?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저만 바라본 게 아니라 교육학을 네. 공부하신 분들이 이거를 연구를 하시죠. 네. 실험을 하죠. 네. 그런데 아이들 가지고 실험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케이스를 보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어렸을 때 공부를 많이 시킨 케이스하고 덜 시킨 케이스를 보고 나서 그리고 얘네들을 트래킹하는 거죠. 네. 그리고 다른 건 다 컨트롤해요. 가정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네.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인종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거를 다 그 영향에서 빼버리는 거죠. 통계적으로. 그래서 오직 차이점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이전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학습적으로 했는지 아니면은 학습적이 아니라 약간 노는 쪽으로 사회성을 기르는 쪽으로 네, 학습을 네. 했는지 네. 이 두 개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비교를 해보는 거죠. 비교를 해보면 나중에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 때 학습 성적은 초등학교 이전에 학습적으로 공부를 안 한 애들이 더 높아요. 이 데이터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한 번 트래킹한 게 아니고 메타 스터디라고 해서 네. 여러 그 논문들을 조합한 게 있어요. 그 메타 스터디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이런 걸 믿어야죠. 그러면은 이게 사실이고요. 이게 네. 통계니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주 어렸을 때 아이가 크게 의지가 없을 때 이런 공부를 시키게 되면 재미가 없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랑 멀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 이런 설명은 제 의견이기도 하고 뭐 논문에 써 있는 의견이에요. 근데 이런 의견은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그렇죠. 아닌데 네. 그냥 보면은 네. 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공부 시켰는데 얘네들이 왜 공부를 더 못해? 공부가 싫어지니까. 좋지 않은 학습 습관이 이때부터 만들어진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머리 좋고 어떤 의지가 나중에 생김에도 불구하고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서 만들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를 들면은 네. 저희가 영어 하잖아요. 네. 영어 리딩이 중요하죠. 네. 글 하나 읽고 내용 파악하면은 이제 문제 맞출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문제도 파악하고 보기도 파악해야겠지만 네. 글을 읽고 파악하면 돼요. 네.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면 네. 읽어라. 그냥 읽는 거예요. 음. 읽었으면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는 의무감이나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없는 아이들이 꽤 있죠. 네. 유치원 아이들이 네네. 있을 리가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 비율이 높지 않잖아요. 네. 내가 공부하기 싫은데 읽으래. 읽어야 되니까 읽어요. 읽었어. 내용이 뭐야? 내용은 내가 왜 알아요? 읽었잖아요, 선생님. 읽었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이게 충분히. 대표적인 저는 이걸 너무 많이 봐요. 이것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못하냐의 큰 잣대다. 글을 읽고 글의 내용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냐 아니면 그냥 읽냐.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꼭 이게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요새 보니까 좀 더 대세가 된 것 같은 게 학습식으로 공부하는 영어 유치원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쪽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좀 더 남아 보여요. 아웃풋이 더 나온다 이거죠. 네. 이 말 그대로 실은 영어 유치원은 없잖아요, 우리나라. 그 교육청에 영어 유치원으로 등록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학원이에요.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영어 학원인데 네. 한번 자기 스스로 비판해봐야 될 거는 그냥 유치원 나이 또래 애들한테 영어 학원을 강제적으로 보낸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영어 유치원이라는 명칭으로 약간 포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실은 학습식 영어 유치원은 그냥 대체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책상 앉아서 배우는 식으로 하거든요. 네. 학원이에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거죠. 네. 완전 어린 나이에 학원을 그렇게 되게 오랫동안 있는 거잖아요. 영어 네. 유치원은. 영어 유치원이 비싼 게 네. 그 분단가나 시간당 이렇게 돈 내는 게 많은 게 아니라 시간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네. 비싼 거예요. 그게. 네.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공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안 좋은 학습 습관이 생길 수가 있겠다, 진짜.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볼 때는 영어 유치원이 좀 안 되는 이유가 이 학습을 너무 많이 시킨다. 네. 학원에서 운영하니까 학습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밖에 몰라요, 이분들이. 네. 특별히 유아 교육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그 압력이 있잖아요. 네.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장기간은 망가지는 경우가 많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어 유치원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네. 저도 이게 만약에 진짜 유치원이다. 아 진짜. 우리가 뭐 생각하는 그런 유치원인데 영어로 한다. 네. 하면은 뭐 다녀볼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책상 갖다 놓고 이제 공부식으로 유치원 때부터 굉장히 장시간 한다 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건 좋지 않다. 네, 그건 좀 위험하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의 솔직한 생각이었고요. 네, 네, 오늘 영어 유치원의 폐단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드렸습니다.